안녕하세요, 디마입니다. 오늘은 벌써 열국지의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열국지가 수백 년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들려드릴 이야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꾸준히 영상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선강과 문강입니다. 선강과 문강은 제나라의 두 공녀인데요. 이들은 각각 위나라와 노나라에 가서 엄청난 일에 휘말리게 됩니다. 지금 들어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던 걸까요?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선강의 이야기입니다. 선강은 위선공의 아들인 급자와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선공은 여색을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위선공은 제나라에 갔던 사신으로부터 선강이 절세미인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위선공은 고심 끝에 며느리가 될 사람을 아내로 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급자를 이웃나라의 사신으로 보내고 그 틈에 선강을 데려와 아내로 삼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 착한 급자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죠. 선강은 이후 수와 삭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수와 삭은 형제이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습니다. 수는 효성스럽고 우애가 깊은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삭은 교활한 인물이었죠. 삭은 급자나 수 대신에 자기가 제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삭은 자신의 어머니인 선강에게 급자를 이간질하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선강과 위선공 입장에서도 급자는 까다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선강 입장에서는 원래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고 위선공 입장에서는 급자보다 수 형제가 제후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삭의 이간질은 결국 통합니다. 위선공은 급자의 어머니 이강에게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했다며 꾸짖는 편지를 보내죠. 이강은 원통한 마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급자는 슬펐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 놓고 슬퍼하지도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삭과 선강의 이간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거듭된 참소에 결국 위선공도 결단을 내립니다. 급자를 죽이기로 말이죠. 하지만 급자를 죽일 명분이 없었습니다. 위선공은 자기 아들을 죽일 명분을 찾으려고 계속 고심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나라에서 위나라에 동맹군 파병을 요청합니다. 위선공은 이것을 기회로 여깁니다. 그는 급자에게 흰 깃발을 주고 제나라로 떠나게 했습니다. 한편 삭은 자객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객들에게 제나라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흰 깃발을 가진 사람을 죽이라고 시키죠. 그런데 이 완벽한 계획을 수가 알게 됩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수가 선강을 추궁한 끝에 알게 되었죠. 수는 급자에게 타국으로 망명하라고 권하지만 급자는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급자는 배를 타고 떠나지만 수는 급자를 죽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배를 타고 급자를 쫓아간 수. 이들 형제의 마지막 대화가 참 인상적입니다. 형님, 가시기 전에 송별의 정으로 술 한잔 올리겠소. 임금의 명을 받은 몸으로 감히 잠시도 지체할 수 없다. 급자의 미래를 알고 있는 수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이 술잔에 떨어지자 급자는 얼른 그 잔을 받아서 마셨습니다. 술이 더러워졌소. 나는 내 동생의 고운 마음을 마시려는 것이다. 오늘 이 술은 우리 형제가 영원히 이별하는 술이오. 형님께서는 못난 아우의 정을 굽어 살피시어 부디 많이 드시오. 어찌 양껏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정말로 눈물이 나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수는 급자를 만취해서 잠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급자 대신 사신으로 출발합니다. 급자에게는 어서 도망가라는 편지를 남기고 말이죠. 수는 위 선공의 계획대로 도적들에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뒤늦게 잠에서 깬 급자는 수의 편지를 읽고 동생을 구하기 위해 서둘러 쫓아갑니다. 급자는 도적들을 만나게 되는데 도적들은 그가 진짜 급자라는 것을 모릅니다. 수의 시신을 보고 슬퍼하는 급자를 보고 도적들은 어리둥절해하죠. 급자는 도적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진짜 급자다. 아바마마께 죄를 지어서 아바마마께서 나를 죽이려 한 것이다. 이 사람은 내 동생 수인데 무슨 죄목으로 죽였단 말이냐. 어서 내 머리를 베어 아바마마께 바치고 사람을 잘못 죽인 죄를 용서받거라. 결국 급자도 수를 따라서 죽게 됩니다. 권력욕에 눈이 멀었던 사객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었죠. 하지만 위 선공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급자는 눈엣 가시였지만 수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이었기에 말이죠.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위 선공은 보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공자 사기 어부지리로 제후가 되는데 그가 바로 위 해공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 해공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위 해공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정나라의 집안 다툼 때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정나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기회였습니다. 제후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때 공자 예와 공자 직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공자 권모를 제후로 추대합니다. 또한 그들은 급자를 죽게 한 선강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강을 죽이면 제나라와의 관계가 틀어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선강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선강은 위나라에서 공분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누군가에 의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이에 공자 직이 꾀를 냅니다. 급자의 또 다른 동생인 공자 석과 선강을 혼인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석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직은 어느 날 석을 초대해 연회를 벌입니다. 직은 석에게 술을 먹여 만취하게 한 뒤 선강의 별궁으로 가서 동침하게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석은 어쩔 수 없이 선강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후 이들 부부는 자녀 5을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여기까지가 선강의 이야기였습니다. 감동적이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문강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